안녕하세요. 허티비 잡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행복 디자인 심리 상담센터에 박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주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많은 유익을 가져왔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무거운 주제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 시대요? 예, 그렇죠. 미디어 시대 또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 또는 메타 시대. 4차원의 시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왜 중독 시대라고 말하고 싶냐면, 자, 여러분 어떠세요? 늘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보는 게 있죠. 그렇죠? 매일 먹는 게 있죠. 매일 활동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 하다가 안 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컨디션에 난조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들은 그날 아침에 내가 말이야 이거 먹은 날이면은 이상하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더라고. 이런 징크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벼운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인생은 어떤 체계, 중독 체계에 의해서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성중독, 일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이런 등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 몇 년 전에요. 저보다 어린 친구가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죠. 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중독됩니다. 중독되죠. 그런데요, 우리 문화는 이상하게도 참 술 인심이 참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리 와서 한잔 하시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술을 드시고 난 뒤에는 서로 술값을 내겠다고 내가 낼게 그래서 몇십만 원 쫙 긁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술, 알코올 중독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피 마시면서도 대화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 이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 시대는 굉장히 중독과 밀접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는 도박 중독, 엄마는 쇼핑 중독, 아들은 게임 중독. 이 집의 풍경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좋아 보이십니까? 존재하는 것은 중독에 길들여진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실존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이 조금씩 중독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중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클래식을 들어야 돼. 이때는
7080 노래를 들어야 돼. 아, 이때는 이걸 먹어줘야 돼. 그래서 뭐 해줘? 꼭 그 시기에는 그걸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중독 체계에 젖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안 그러신가요? 중독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러서 노예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금되거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복하는 그 모습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뭐에 사로잡히다, 뭐에 굴복하다, 뭐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자기 노예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내버려 두면 생각이 어떻게 하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자기 생각대로 막 끌고 다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절망적인 생각으로. 중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술이 좋아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담배를 피지 않으면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줄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전에는 가서 물건을 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쇼핑 중독이 됩니다.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 물질 중독, 이런 것이 다 생기는데 아편을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예요? 중독이 스마트폰으로 막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핵폭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중독을 심리적으로는 증후군 또는 중독자를 강박적 노이로제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끌려다니는 인생.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술이나 아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자, 이 중독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중독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은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 어떤 물건이, 어떤 행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시 말하면 섭취 중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으로, 자, 알코올, 아편, 그 다음에 니코틴, 또 섭식장애, 폭식증, 거식증, 이런 것들은 다 물질 중독에 해당합니다. 또 과정 중독이라고 말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행위 중독, 과정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중독이 무엇이고 중독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질 중독에 가까운지 아니면 행위 중독에 가까운지,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그러면 중독 초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시대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